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민영배 의원이 총선을 1년 앞두고 전격 복당했습니다. 탈당의 정당성을 놓고 아직도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중에 이뤄진 복당인데다 내년 총선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지역 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24시간 운영되는 어린이병원 공모사업에 나섰지만 병원들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광주의 한 장애인 특수학교가 주민들이 반대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막바지 공사 중입니다. 장애인 학교 하나 짓는데 무려 1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소비자 심리지수가 3월과 4월 2달 연속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해 4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민영배 의원이 총선을 1년 앞두고 복당했습니다. 탈당의 정당성을 놓고 아직도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복당인데다 내년 광산을 공천 문제와도 직결돼 있어서 지역 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 을을 지역구로 하는 무소속 민영배 의원이 탈당한 지 1년 만에 더불어민주당에 전격 복당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유례없는 집권 세력의 목리에 불가피한 탈당이었고 대의적 결단이었다며 복당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 세력의 목리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합니다. 탈당한 지 1년이 지난 민영배 의원은 민주당 당규에 따라 개인 자격으로 복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됐지만 이번 복당은 민주당의 요청이라는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당의 요구로 복당을 하게 되는 경우 스스로 복당을 신청할 때 받게 되는 공천 경선 과정에서의 10% 감산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친 이재명계인 민영배 의원의 탈당에 그동안 일종의 정치적 부채의식을 느껴온 박홍근 원내대표가 자신의 원내대표 임기 만료를 앞두고 복당을 결정했고 이재명 대표가 이를 최종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역민에게는 송구하다며 총선 승리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말 의도치 않게 길을 돌아가다 보니까 소란스러웠습니다. 당이 추구하던 검찰 정상화에는 앞으로도 더 매진할 거고요. 민주당이 광주 시민의 뜻을 잘 받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민 의원의 복귀를 바라보는 지역의 시선은 복잡다단합니다.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은 검수완박이라는 대의를 지킨 만큼 복당은 시기의 문제였다며 환영하기도 했지만 민 의원 지역구 출마에 뜻을 두고 있는 후보나 지지자들에게는 현역 의원의 귀환이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과나 반성도 없는 뻔뻔한 귀가로 민주당의 추악한 민낯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비난했습니다. 민영배 의원은 지난해 4월 국회가 검찰 수사권 축소법, 이른바 검수완박법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에 무소속으로 참여하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한편 민영배 의원의 민주당 복당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와 정의당 광주시당이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민 의원의 지역구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광산시민연대는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도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을 통한 안건조정위원 배치는 다른 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의견을 냈다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훼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민 의원의 위장 탈당 사태는 정당의 이익에 따라 얼마든지 당적과 책임 정치를 내팽개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지금이라도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종일 날은 맑겠지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는 상태고요. 오늘 공기도 청정해서 미세먼지 농도도 내내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은 크게 낮아져 있습니다. 광주의 현재의 기온은 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게 출발한 가운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지금보다 20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기록했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24도로 어제보다 7도 이상 오름세를 보이면서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밤늦게 아이가 아파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가 24시간 어린이 안심병원을 추진합니다. 공모를 통해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어린이 병원을 모집하겠다는 건데 정작 의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해서 호응하는 병원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영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의 한 아동병원입니다. 이 병원 진료 마감 시간은 밤 9시로 광주에서 가장 밤늦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들은 불만이 큽니다. 밤늦게 또는 새벽에 아이가 아플 때 마땅한 24시간 전문 아동병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열이 나고 이러는데 인근 병원에 갔을 때는 이제 처리가 안 돼서 일단 열만 해열제만 투약하고 다시 일반 아동병원으로 와서 입원을 했던 경험이 좀 몇 번 있어요. 큰 병원으로 가기는 하는데 주로 그러면 아이들이라서 거부하는 것도 있고. 이처럼 어린아이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광주시가 24시간 어린이 안심병원을 추진합니다. 24시간 비상의료 체계를 구축해 아이들이 위급한 상황 시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야간 진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겁니다. 광주시 공모에 선정되는 병원에는 인건비와 시설 개설 자금, 홍보비 등을 지원합니다. 24시 어린이 안심병원 그리고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로 이어지는 어린이 안심 의료 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가겠습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소아 전문의가 부족하고 의료진의 인건비가 워낙 비싼 까닭에 광주시가 내놓은 지원 정도로는 24시간 진료를 하겠다고 나설 병원이 있을지 미지수라는 겁니다. 비슷한 성격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달빛 어린이 병원도 재정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아 전국에서 34곳밖에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 수가를 대폭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24시간 어린이 병원을 운영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특히 심야일수록 필요하고 그거에 관한 수가를 보전해 주려면 주간에 비해서 3배 내지 6배 정도는 보전해 줘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으로 봐서는 광주시는 지역 병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다음 달 시작해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호응하는 병원이 얼마나 될지 병원들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만한 충분한 병원들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의 한 장애인 특수학교가 내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학교가 만들어지기까지 10년이 걸렸는데요. 장애인 학교 짓는데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린 걸 보면 우리 사회의 편견의 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실감하게 됩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 선운 2지구가 조성되고 있는 택지 조성 공사 현장입니다. 현장 한켠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특수학교를 짓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지어질 계획입니다. 이름은 선예 학교로 공정률이 77%를 달성하고 있어 제법 학교 모습을 갖췄습니다. 내년 3월 개교하게 되면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까지 학생 250여 명을 수용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특수학교 설립 이야기가 나온 건 지난 2014년인데 기피시설로 취급받아 주민들이 반대했고 LH도 의무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2018년이 되어서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이뤄졌고 2021년 말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특수학교는 계속 과밀이 일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특수학교에 대한 설립이 가장 절실하고 부모님들이 필요했죠. 특별한 교육적 요구에 따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잃기 마련이거든요. 그동안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광주 지역 내 특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늘어 최근 5년 새 20% 가까이 증가했지만 특수학교는 10년째 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정 기준을 맞추기 위해 교실 등만 늘려 과포화 상태라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시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학교에 이제 교실이 부족하여 좀 부득이하게
특별실을 교실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일반 학교에 우리 특수교육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한 20여 개의 특수학급을 이렇게 신증서를 해서 장애인을 위한 학교 하나를 세우는데 10년이란 시간이 걸린 것이 장애인 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환경단체가 가뭄과 녹조 등에 대비해 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35개 단체는 어제 성명을 내고 가뭄 피해는 4대강 본류가 아닌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산강의 승촌보와 죽산보를 활용하는 방안을 가뭄 대책으로 내놨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또 수질 개선을 위해선 정치적 계산 없이 보 처리 방안 이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광 한빛원전 부지에 핵폐기물 저장 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이 확정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빛원전 고준위 핵폐기물 영광군 공동대책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 부지 안에 고준위 핵폐기물 건식 저장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은 주민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정부와 한수원에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한수원은 지난 6일 이사회를 열고 영광 한빛원전과 울진 한울원전 안에 용량이 포화하기 전에 핵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저장소 건설 추진안을 의결했습니다. 전남대 비정규직 교수노조가 대학 강사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정부와 대학에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남대 분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강사들은 시간당 강의료만 지급받을 뿐 교육 연구비 등 각종 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임금 등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또 퇴직금과 유급병과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고등교육법 개정 이전인 시간 강사 때와 다를 바 없는 처우가 이어지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반려견을 순종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 분양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동구의 한 분양업체에서 한 마리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반려견을 순종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 2명에게 1,500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30대 여성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대표가 1억 원의 돈을 받고도 반려견 23마리를 분양하지 않고 있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휴대용 보호 장비인 목걸이형 카메라까지 보급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바닥에 여권을 내던집니다. 공무원이 여권을 주어 말을 건네자 남성이 갑자기 뺨을 때립니다. 민원인이 공무원을 상대로 저지른 이 같은 위법 행위는 지난해 전국에서 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전남 장흥군청 민원실. CCTV가 설치돼 있지만 악성 민원인의 폭언, 폭행에 대응하고 직원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 그래서 민원실 근무자들은 목에 촬영 중임을 알리는 안내문구와 함께 목걸이형 카메라를 걸고 있습니다. 주변을 촬영할 수 있는 웨어러블 캠으로 업무 도중 음성 녹음은 물론 영상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뭔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분위기가 이렇게 고조되거나 할 때 이제 이런 걸 사용해도 되냐고 먼저 여쭤보고 2년 전부터 도입했는데 불미스러운 사고 발생 시 증거 자료도 되지만 민원인에게 녹화 사실을 알려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지금 면담 내용이 촬영되고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고지하고 저희들이 민원 응대하면은 상대방이 상당히 누그러지고 완화되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악성 민원인들의 폭언과 폭행을 예방하기 위해 장흥군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이 목걸이형 카메라 등 보호 장비 보급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신안에서 태양광 수익금을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햇빛연금 수익자가 늘고 있습니다. 햇빛연금을 받은 섬 지역 인구도 증가하고 있어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좋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윤 기자입니다.
축구장 120개 크기인 98만여 제곱미터의 폐염전 부지에 태양광 발전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전력 설비 용량은 99메가와트로 서울시 인구 전체가 12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 이 같은 전력은 한전에 판매되고 수익금의 일부는 해당 섬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상업발전에 들어가 주민 1인당 분기별로 10만 원에서 40만 원씩 이익이 배당되고 있습니다. 한 가구의 많게는 200만 원이 넘는 배당금이 돌아가면서 주민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넘칩니다. 80만 원 받습니다. 이렇게 받으시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죠. 예, 꿈 같은 일입니다. 날아갈 것 같아요. 아주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하고. 신안군에서 이처럼 햇빛연금을 받는 주민들이 모두 1,500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28%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첫 햇빛연금이 지급되기 시작한 섬에서는 인구가 소폭이나마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작은 소득이라도 좀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지역 주민들이 참여 속에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추진된다는 굉장히 의미가 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햇빛연금의 수혜자도 더욱 확대됩니다. 다음 달부터 햇빛 아동수당을 신설해 18세 미만에게 연간 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 해상풍력이 본격화되는 오는 2028년에는 주민 한 명에게 매월 50만 원의 바람연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윤희입니다. 5월 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는 어제 저녁 특별 좌담회를 열고 5.18 두 공법단체와 특전사 동지회가 최근 기만적인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개최해 5월 정신을 훼손하고 5.18을 왜곡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5.18 진상규명과 함께 5.18 공법단체들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좌담회를 계속 이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내일 한평 나비축제 개막 행사에 강기정 광주시장이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한 발언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한평 엑스포공원 개장 행사에서 이상익 한평군수의 개막 선언 이후 5분간 인사말을 하고 개막 테이프 커팅 행사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평군의 광주시 편입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강 시장의 이번 참석은 한평군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강 시장이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을 할지와 더불어 오는 6월 한평군이 실시할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 신청을 위한 여론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소비자 심리지수가 2달 연속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전남 소비자들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전달보다 4.3포인트 오른 89.9를 기록해 3월과 4월 2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93.2를 기록한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여전히 기준치인 100을 밑돌고 있습니다. 광주은행이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지방은행 부문에서 6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올해로 25회째를 맞는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주관의 한국산업 브랜드파워 지방은행 부문에서 2018년 이후 올해까지 6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은 고객 충성도와 함께 지난해 사회공헌 활동 비용으로 당기순이익의 13%를 사용하는 등 지역사회 환원 활동을 인정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고요. 오늘 공기마저 청정해서 미세먼지 농도도 내내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아침 출근길 기온은 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3도가량 낮은 가운데 매우 쌀쌀한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지금보다 20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광주의 낮 최고 기온 24도로 어제보다
오늘보다 무려 7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고요. 활동량 많으신 분들은 덥게도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침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성의 현재 기온 2도 안팎에 머물러 있고요. 화순에서도 2도 안팎의 기온으로 시작합니다. 한낮 기온은 높게 오르겠습니다. 무안의 낮 기온 19도, 해남과 강진, 완도의 낮 기온 20도 안팎까지 올라서겠습니다. 곡성도 현재 기온 1도 안팎으로 매우 추운 날씨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23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토요일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